달파가 개발한 인터넷의 전신 알파넷은 원래 통제, 검열,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 기술입니다. 개발 배경엔 군산 복합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고 이것이 정부의 주도하에 시행됐던 것이죠. 알파넷의 민간 상용화는 중국의 태낭 프로젝트와 같은 빅브라더 사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감시 사회의 구축이 더욱 앞당겨지게 되었죠. 즉 일루미나리가 말하는 신세계 질서 구축을 위해 최초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인터넷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달파는 AI 로봇을 비롯한 4차 산업의 핵심 요소들과 유전공학, 조직공학 등의 개발에 특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팬데믹을 통한 백신 개발과 함께 몸 안에 삽입하여 접종자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하이드로젤 센서의 개발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개발된 가장 가벼운 고체는 민들레 홀씨 위에 올려도 괜찮을 만큼 초경량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재질은 놀랍게도 플라스틱이나 직물이 아닌 바로 금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에어로젤이라고 부릅니다. 에어로젤은 공기만큼 가볍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에어로젤의 밀도는 공기 밀도의 고작 3배에 불과합니다. 이후 수년간 개선 작업을 거듭하며 점점 더 가벼워지던 에어로젤은 지난 2002년 기네스북에 가장 가벼운 고체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것보다 더 가벼운 것이 개발됩니다. 이것은 기존 에어로젤의 10분의 1 수준의 밀도를 갖고 있는 것인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 이것은 바로 하이드로젤입니다. 또한 현재 이 하이드로젤은 다른 기관도 아닌 바로 달파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것의 정식 명칭은 달파 하이드로젤 센서입니다. 이 하이드로젤 센서의 특징은 젤라틴 형태의 하이드로젤을 이용해 주사 하나로 쉽게 체내로 주입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베리칩은 다소 부피도 크고 엄지손가락 옆이 살짝 돌출되어 있어서 칩의 파손과 근육 손상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드로젤 센서는 작은 부피와 밀도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죠. 또한 이 젤과 함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나노 입자는 체내에서 스스로 조립되고 사람의 인대, 뼈, 세포 등 인체 조직과 결합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한번 주입되면 하이드로젤 센서가 신체 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제거, 변형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체내에 들어간 이 센서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앙 컴퓨터에 연결됩니다. 즉 사람의 신체가 하나의 단말기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체내에 들어가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본인이 자각하기도 전에 이미 중앙 컴퓨터가 감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장 보건국 등의 정부기관에 보고될 것입니다. 물론 의료적 차원에서는 획기적인 최첨단 기술이며 이에 동반되는 순기능은 의료 시스템 전반에도 물론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라는 곳은 분명 이것을 악용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터넷인 알파넷이 처음 개발될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것이 향후 빅브라더 사회를 부추길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하이드로젤 센서 또한 자칫 감시 시스템으로 악용된다면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비단 의료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민간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적용될 기술이라는 데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알파넷이 군용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민간에 보급됐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즉 이와 같은 것이 상용화될 경우 국민 모두가 이 센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적 제도가 생겨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가까운 미래에 하이드로젤 센서가 제도화되어 개인의 신분증과 지갑 역할을 하게 될 사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체내에 이 센서가 없는 사람은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며 금융기관 이용은 물론 상점에서 물건조차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활동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신용불량자나 불법 체류자보다 못한 미개인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육 분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머지않아 학교가 사라지고 모든 지식의 습득이 단지 이 센서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이 하이드로젤 센서를 통해서만 지식과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때도 우리는 과연 이 하이드로젤 센서를 거부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기본 공교육이 칩에 의해 입력돼 학습되고 만약 고급 지식의 경우 거액의 돈으로 거래가 될 것이며 결국 돈이 있는 자는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지식 격차는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인 빈부격차 심화와도 일맥상통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해킹의 위험입니다. 모든 센서는 고유의 주파수를 갖고 있습니다. 하이드로젤 센서 역시 RFID와 마찬가지로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금융거래가 가능한 센서가 해킹을 당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의 금전적 손실도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입력된 신분증 및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범죄 집단은 이러한 센서의 이면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해킹함으로써 손쉽게 신분 세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조차 이 사람의 신분이 정확히 맞는 것인가에 대해 기술을 불신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금전적 피해를 당하거나 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일부 영역의 손실이 아닌 인간과 사회를 통째로 점점 병들게 만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베리칩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베리칩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며 2004년 FDA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민간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베리칩보다 진화된 차기 모델로 평가받는 달파 하이드로젤 센서에 관한 기사들은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의 대부분은 하나같이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달파가 향후 백신과 함께 투여될 하이드로젤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베리칩 형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젤 형태로 사람 몸의 일부가 된다고 하니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조만간 백신과 함께 의무적으로 사람들의 몸에 삽입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몸의 신호를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 컴퓨터에 보냄으로써 결국 365일 정부 당국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악용된다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지금까지 인류에 없었던 더 큰 비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를 통해 마스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현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기피 대상이 되어 가까이 할 수 없으며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형마트나 극장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즉, 현재 한국에서 일부 시설의 통행증처럼 되어버린 QR코드와 함께 마스크 또한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수개월 내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백신뿐만 아니라 달파 하이드로젤과 같은 것은 더욱 진화되어 결국 체내에 주입되는 단계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마스크의 의무 착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이드로젤 센서가 널리 보급되어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을 통해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문화가 탄생했고 매장의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사람들을 건물 밖으로 내몰아 줄을 세웠으며 특정 종교시설의 소모임 또한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자유롭게 드나들지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 쉽게 접근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말해주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언제든지 국가가 개입해 시민의 행동 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10월경을 전후로 2차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또 어떤 구실로 락다운이 진행될 것이며 어떤 통제 수단이 생겨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달파라는 기관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패러다임을 창조해낸 곳입니다. 이제 인터넷이 없는 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인터넷이라는 것이 인류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처럼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이드로젤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인류에 스며들게 하는 것쯤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하이드로젤 센서는 내년 초 F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커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